예, 안녕하세요. 흉내 한국사의 흉내입니다. 1강 구석기와 신석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는 한반도 기준으로 70만 년 전에 있었던 시대라고 하죠. 구석기에서의 생존 방식은 아주 거의 자연에 흡사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의식주로 나눠서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과 주입니다. 우선 식에서는 채집과 사냥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채집은 열매라든가 나무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먹는 거죠. 사냥은 말 그대로 작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의 고기를 먹고 가죽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죽을 어디다 이용을 했냐고 물으시면은 가장 간단한 데가 있는데요. 주 파트로 넘어갑니다. 주는 살주자죠. 예,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구석기인들이 그거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구석기인들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어요. 막집은 보통 강가 주변에 있었어요. 채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강가 주변에다가 막집을 짓고 살았고요. 막집을 만드는 요소는 보통 나뭇가지와 동물 가죽. 예, 아까 사냥을 하고 동물을 잡으면요, 동물 가죽과 고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기는 먹는데 그럼 가죽은 어디다 쓰나요? 라고 했죠? 막집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서는 채집과 사냥입니다. 채집과 사냥은 성공 확률도 있지만 실패 확률도 있지요. 실패해서 먹을 게 없어요. 아, 배고파. 근데 다음날도 또 못 잡았네. 아빠 오셨어요? 오늘은 어디 뭐 토끼라도 잡아 오셨어요? 아니, 미안해. 못 잡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쵸? 예.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채집을 할 수 있고 동물이 많아서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이동 생활을 주로 했고요. 도구를 어떤 걸 이용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도구 어떤 것을 이용을 했을까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많이 들어보셨죠? 뗀석기.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 두 개를 이렇게 부딪혀서 뗀 거예요. 돌이 막 떼져가지고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사냥 기구처럼, 사냥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뗀석기입니다. 이 뗀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에서는 뗀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에서는 신석기보다는 사냥률이 그리 높진 않았겠죠. 아무래도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신석기 같은 경우는 도구가 간석기입니다. 그래서 간석기 갈아서 정교하게 날카롭게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거를 이기에는 많이 힘들다, 많이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석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 같은 경우는 한반도 기준으로 8,0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죠. 신석기에 가게 되면 우선 우리도 또 중요하게 다룰 것은 주와 식입니다. 주와 식. 아무래도 먹고 자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식, 식생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석기와 신석기 똑같은 선사시대고요. 똑같은 석기시대입니다. 근데 왜 나눴을까요? 나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눴겠죠? 차이점이 없으면 같은 시대일 뿐입니다. 그쵸?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에서는 채집과 사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구석기 시대도 채집과 사냥이 있었는데 신석기 시대에도 채집과 사냥이 있었나요? 그럼 둘이 같은 시대인데요? 차이점이 없잖아요. 차이점이 없다고 안 했죠? 예, 공통점은 채집과 사냥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차이점으로 농사의 시작입니다.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제
나무 열매를 먹었어. 응? 나무 열매를 이렇게 채집해 와서 먹었단 말이야. 뭘로 할까? 저는 사과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아주 맛있게, 진짜 맛있게 사과 씨앗 빼고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씨앗을 그냥 땅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뗀석기를 들고.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집에 다시 사냥감을, 응? 토끼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데 못 보던 꽃이 펴있네? 아니 꽃이란다. 못 보던 묘목이 딱 이렇게 뚫고 나온 거야. 저게 무엇인고? 저게 무엇인고? 관심도 안 쓰죠. 네, 맞아요. 누가 관심을 씁니까?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크게 자라고 여기에 사과가 열렸어. 어느 날 사냥을 끝내고 토끼를 짊어지고 왔는데 못 보던 사과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네. 이렇게 농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의 시작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농사의 시작이긴 하지만 벼농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원체 엄청 힘든 농사입니다. 복잡한 농사예요. 물론 어느 농사가 쉽지는 않겠죠. 어느 농사가 쉽겠냐마는 상대적으로 조콩 보리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농사가 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원체 힘든 농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농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벼농사까지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은 그 이후에 펼쳐질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 와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농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지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주식으로 쌀을 먹게 되었다. 쌀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틀린 복이죠. 왜요? 벼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가서 농법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엔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 있어요. 움집. 구석기 시대 때는 동굴과 막집이었다 했죠.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는 집의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움집에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 움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우리가 강조했던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에서도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청동기랑 신석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벼농사의 시작.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고요. 주거 형태에서도 당연히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옹집이지만 신석기 시대에서는 반지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옹집을 만들 때 땅을 파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반지하 형태로 집에 지단을 집에 지단이란다. 지단이 아니죠. 집에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흙의 기반을 다져서 집을 튼튼하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의 정중앙에 화덕이라는 불을 피워놓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로 우리는 집에서 더 이상 추위를 떨지 않아도 돼요. 겨울에 찬바람이 이렇게 휙 하고 몰아쳐도 우리는 따뜻합니다. 얼어 죽지 않아요, 더 이상. 너무 행복하죠. 이게 신석기였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얼어 죽을 일도 없고 배고파 죽을 일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종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고차원적인 욕구인 종교를 갖게 되는데요. 종교는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기에는 조금 부족한 원시적인 그런 원시 종교라고 해서 원시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 세 가지인데요. 애니미즘은 뭐냐고 하면은 애니멀 일리가 없겠죠. 이렇게 간단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애니멀이랑 관련이 있는 단어 같지만 동물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 불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미즘입니다. 그럼 이번엔 뭘까요? 나머지가 아니라 두 개가 남았죠. 그 다음으로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뭐냐? 토템, 상징, 우리 부족의 상징을 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고 싶다며 빌었더니 환웅이 그러면 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쑥과 마늘을 줬죠.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곰과 호랑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나중에 곰이 사람이 돼서 웅녀가 됐고 웅녀를 불쌍히 본 환웅이 사람으로 변하여 내려와서 결혼을 하고 낳은 자식이 단군이다라는 게 단군 신화의 설정인데 이거는 약간 좀 신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정설이 이겁니다.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싸웠는데 곰부족이 이겼다. 부족인 거죠. 말 그대로 부족에서 믿는 게 곰이면 곰부족, 부족에서 믿는 동물이 호랑이면 호랑이 부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동물을 자기의 수호신, 자신의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런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샤머니즘. 샤머니 무당이에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그 토착 종교죠. 토속 종교, 토속 신앙. 토테미즘이 아니라 그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하늘에 있는 혹은 뭐 어딘가에 있는 신과 사람을 이어줄 존재가 무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당은 매개예요. 시인이 사람에게 시인이 아니라 신이요. 신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사람이 신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샤먼, 무당이고요.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요, 원시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신과 존재할 수 있는, 신과 존재할 수 있는이 아니라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권력이 승계되었습니다. 권력이 생긴 거예요. 신의 권력을 일정 부분 양도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재정일치라고 해서 청동기 이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